부자 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강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한 두 편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남이 탄생하게 된, 강남이 만들어지게 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강남 8학군의 탄생인 거죠. 강남 쪽으로 명문고등학교가 어떻게 옮겨왔고 강남 대치동을 중심으로 강남 8학군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또 좌사고들이 지정 폐지가 일어나면서 다시 강남 8학군이 부활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따라서 강남 집값이 계속 꿈틀거리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기사들 종종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특수 목적 고등학교라고 하죠. 과학고라든가 외고, 그리고 자사고 같은 곳들은 시험을 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이 좋은 명문고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수고들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특수고를 제외한 그 다음에 스카이대든 명문대학교를 보낼 수 있는 고등학교들이 몰려있는 곳, 강남 8학군으로 들어가야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인식이 더 강해지면서 강남 8학군 쪽, 강남 쪽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거죠. 즉 전세든 매매든 수요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1970년대 초반에 서울에 명문고라고 하는 것들 한 10군데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사대문 안에 있었고, 하지만 1970년대부터 강남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면서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강남을 개발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명문고등학교를 강남으로 이전을 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명문고등학교를 강남으로 이전시키려는 가장 큰 이유가 크게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 개발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인구 유입을 강북에서 강남 쪽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었어야 했고, 이런 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었던 게 우리나라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맹모 삼천지교라든가, 자식을 위해서는 어디든 이사를 갈 수 있고, 이때 맞물려서 돌아갔던 고교 평준화, 모든 고등학교를 평준화 시켜서 시험 봐서 들어가지 않고 고등학교를 배정받게 만드는 거죠. 평준화와 같이 맞물리게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강남으로 이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그 당시 때 명문고들이 사대문 안쪽에 있다 보니까 통학을 할 때 굉장히 교통체증을 많이 유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명문고들을 강남으로 이전을 했어야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라고 보통 많이 얘기들 하는데, 그 당시 이제 박정희 정권 때나 이럴 때 4.19 혁명이라든가 6.3 학생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고등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 그리고 운동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혁명이라든가 운동이 신경이 쓰였던 거죠. 그래서 정부 청와대나 정부 중앙부처에서 좀 떨어진 곳에 이런 고등학교라든가 대학교를 좀 배치시키길 원했었던 거고요. 고등학교를 그래서 강북의 사대문에서 조금 외진 곳으로 강남 쪽으로 보내려고 했던 이유도 컸었습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운동권 학생들의 세력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좀 분산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강북의 명문고등학교들을 강남으로 이전을 시킨 거고요. 추가로 대학교들도 그런 식으로 좀 강남이나 경기도 쪽으로 분산을 시키려고 했던 정부의 노력들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서울대학교랑 서울교대가 강남 지역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리고 사립대들은 경기도로 캠퍼스를 만들어서 상당 부분을 이전을 하거나 추가 캠퍼스를 경기도 지역에 만들게 된 거죠. 이런 면을 좀 잘 볼 수 있는 게, 그 당시 때 이제 운동권 세력이 좀 약했던 여자 대학교들은 상대적으로 지방 캠퍼스나 이런 게 없다는 점을 보시면 이런 걸 좀 잘 알 수 있고, 추가적으로 서울대가 위치한 신림동 쪽에, 안양 과천 신림동 쪽에 있는 관악산에 서울대를 위치를 시킨 것도 그 당시 때 허허벌판인 첩첩산 중인 외지였었던 거죠. 그곳에 위치를 시킨 가장 큰 이유도 이런 운동권 세력을 좀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다분히 있었다는 점은 그냥 여담으로 좀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 명문고의 이전이 초반부터 그렇게 쉬웠던 건 아니고요. 가장 처음 이전을 했던 곳이 경기고등학교인데, 경기고등학교가 예전에는 지금 종로 그 삼청동 쪽이죠. 정덕도서관 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초반에는 워낙 쟁쟁한 상위 계층 그리고 정부 관료 계층들이 경기고 출신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뭐 깃들어 있는 추억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고등학교로 옮김으로써 없어진다는 거에 대한 좀 불만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혜택을 주기 시작을 하죠. 강남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에 일반 부지보다 2배 넓은 부지를 주겠다. 아니면 최신식 시설의 교사를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교 시설을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저리 은행 대출을 해주고 지원금을 줌으로써 이전을 쉽게 해주겠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게 됨으로써 경기고가 지금의 정덕도서관 위치에서 지금의 삼성동 위치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끝까지 반발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크게 작용을 했던 게 지금의 정덕도서관처럼 학교 시설을 그대로 남긴 채로 도서관으로 이용을 하도록 한다라고 하면은 오케이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정덕도서관 가보시면 예전 경기고 시절의 시설물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옛 정치가 좀 많이 남아있는 게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경기고가 이전되고 나서 휘문고가 지금의 현대그룹 사옥 근처에 있다가 대치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죠. 대치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현대그룹에서 휘문고 부지를 매입을 해서 현대그룹 사옥을 만들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강북 쪽 고등학교들의 반발들이 조금 수그러들면서 오히려 자발적으로 강남으로 내려가겠다라는 고등학교들이 많이 생겼고, 그 이후에 거의 15개, 20개에 가까운 고등학교들이 강남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강북의 그때 사대문 안에 비싼 땅들을 비싼 값에 팔고, 강남에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채비지죠. 국가에서 팔아서 사용하기 위한 채비지들을 싼 가격에 받아서, 자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2배 넓은 곳에 좋은 시설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강남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강남이 좋은 동네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강남으로 많이 이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강남의 명문고들이 어느 정도 이전을 하게 되면서 강남의 집값을 끌어올리고, 강남 부촌을 만들고 강남 8학군을 만드는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8학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8학군 하시면 처음에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게 8학군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1974년도에 공동학군제로서 서울시청 반경 3km에 있는 학교들을 묶어서 공동학군으로 만들고, 그 외 지역의 학군들을 나눠서 6군데 학군을 추가를 해서 학군제를 만들게 됩니다. 동시에 고교 평준화라고 해서 시험을 봐서 들어가던 고등학교를 이제 뭐 뺑뺑이죠, 말 그대로 추첨을 통해서 배정을 하게 되고요. 그 학군 내에 있는 중학교를 다녀야만 그 고등학교를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사실상 공동학군제가 있었을 때는 이런 게 뭐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는 않았었는데 어느 정도 나눠져 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77년, 8년 이 학군이 한 10개로 늘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동학군제가 폐지가 됩니다. 공동학군제가 폐지가 되면서 완전 거주지 위주로 바뀌는 완전학군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거주지가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를 배정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은 명문고를 가기 위해서 그 명문고 주변에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갔고, 그러면 그곳에서는 명문고를 다니면서 더 좋은 대학교로 갈 수 있는 진학률이 높은 고등학교로 배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80년대 초반에 이런 제도가 실시가 되면서 총 11개 학군 정도로 나눠졌고, 서울 전체 고등학교 증가율이 1%대였다라고 합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서울 고등학교 증가율이 1%대에 머물렀지만, 이런 학군제로 인해서 강남 8학군의 고등학생 증가율은 거의 5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라고 하고요. 가구 수들도 거의 20% 가까이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보내려면 가족 전체가 이 강남 8학군으로 이사를 왔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후에 이제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이 생기게 되죠. 과학고, 뭐 외국어 고등학교, 그리고 자사고, 뭐 이런 것들이 시험을 봐서 들어갈 수 있는 고등학교들이 생기면서 사실상 강남 8학군의 힘이 좀 약해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고교 평준화가 또 이루어졌었던 타이밍이기도 하고 상당 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시기였기도 하고요. 하지만 최근에 자사고도 지금 지정 취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강남 8학군의 부활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대치동 하면은 8학군을 포함을 해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대치동 쪽의 학원가들이죠. 명문 학원가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들이 서울 내에서 보면 이제 대치동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곳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학군과 뭐 학원들을 봤을 때 목동, 그리고 노원구의 중계동, 이런 쪽들이 명문 학군으로, 그리고 학원가들이 많은 곳으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강남 쪽에서 학원가가 어떻게 생겼나라는 역사를 그냥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초반에 전두환 시절에 학생들이 운동권 학생들이 이제 데모를 하거나 이럴 때 자금줄이 일종의 과외가 됐었던 거죠. 뭐 학원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과외를 많이 해서 자금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자금줄을 좀 끊고자 사교육 억제책을 굉장히 많이 내놨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과외를 금지를 시키고 재수생이 아닌 현재 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뭐 학원을 다니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좀 규제들을 많이 내놓게 됐었고요. 그런 와중에 강남의 부자들이 좀 비밀리에 이제 명문대학교 대학생들의 과외를 몰래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작이 되고, 이게 이제 강남 학원, 대치동 학원가의 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0년도쯤부터 이제 사교육 억제책이 조금씩 풀리면서 강남 대치동 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학원가가 형성이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강남 쪽은 뭐 압구정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규모 아파트들이 생기고 했었었고, 그럼 학원가가 그 근처에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원가는 기본적으로 세나 이런 걸 낼 때 다른 업종 대비로 돈을 뭐 그렇게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싼 부지를 찾아서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치동 쪽에서 학원가들이 모여있는 곳들도 보시면 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에 딱 붙어있는 곳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빌라들이 모여있거나 이런 곳에 학원가가 형성됐던 이유도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압구정 등 강남 쪽에 근접해 있으면서 좀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하고 세가 저렴했던 대치동 쪽에 학원가들이 생기게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대치동을 중심으로 해서 또 부촌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런 역사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 당시 때도 물론 학원들은 많았습니다. 사교육 억제책이 있었을 때도 재수생들은 학원을 다닐 수 있었고, 그 당시 때도 학원이 꽤 성행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 학원들은 뭐 노량진이나 종로나 이런 쪽에 이제 재수생들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큰 학원들이었었고요. 강남 쪽의 학원들은 조금 차별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우선은 좀 내실이 있고 특수 과목을 따로 또 맡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정말 부자들한테 맞춰서 명문 대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게 세밀하게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 그때부터 발달이 됐던 거죠. 스카이캐슬에 보시면 뭐 코디네이터의 그런 비슷한 컨셉도 이제 강남 쪽에서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학원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인터넷 강의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강남의 학원가의 강의들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리고 뭐 암기 위주의 학력고사가 폐지가 되면서 문제풀이 위주의 수능이 도입이 되면서 단순히 뭐 야자를 하면서 암기만 하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문제풀이를 쉽게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해졌고, 그러면서 고액과외나 좀 문제풀이를 쉽게 할 수 있는 걸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요령을 알려주는 학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1998년, 7년에 IMF를 겪고 뭐 금융위기 겪고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자원이 좀 부족한 나라에서 스펙만이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스펙을 쌓아서 전문직으로 가야만 뭐 IMF가 오건 뭐가 왔을 때 그나마 버티면서 조금 더 상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뭐 강남 불패주의의 거의 근간이 되게 된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학군이란 게 부동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동산에 있어서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입지라는 거가 부촌의 형성을 봐야 될 필요성이 가장 큰데, 그 부촌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학군이기 때문에, 학군의 변천사라든가 아니면 학군에도 조금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은 접근 방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약간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강남 쪽으로 내려가면 부모도 돈이 많이 들어가서 고생대로 하고, 애도 가서 학원 다니느라, 숙제하느라, 학교 다니느라 뭐 쉴 새도 없고, 학원 가지 않으면 놀 친구들도 없어가지고 고생을 그렇게 하는데 뭐 하려고 강남을 가느냐 라고 물으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강남의 대치동이란 곳은 전통적으로 할아버지 때부터 뭐 사업을 한다거나 땅을 가지고 있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은 이제 뭐 압구정이라든가 일반 부촌들이 굉장히 많죠. 사업해서 돈을 버신 분들이 가시는 곳들이랑 좀 차원이 다른 게, 대치동이란 곳은 일반적으로 고소득 전문직들이나 아니면 중상류층들, 이 본인의 자식들도 조금 더 전문직을 가지면서 본인의 힘으로 어느 정도 본인의 벌이를 만들면서 본인의 재산을 물려줬을 때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본인 자식들의 배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여있는 집단인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이질적이지 않는 가장 비슷한 부류의 계층들이 모여있는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우선 첫 번째는 면학 분위기인 거죠. 애가 뭐 좋은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부수적인 거고,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긴 하지만은, 우선은 면학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다른 동네 애들은 뭐 남자아이들은 게임을 한다거나 여자아이들은 SNS를 한다거나 굉장히 분위기 자체가 좀 교실에 있을 때 다르다는 거죠.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대비로 강남에 들어오게 되면 조금 더 치열하게, 그리고 조금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옆에 애들이 공부하고 있거나 책을 보고 있으면 뭐 그게 꼭 스트레스를 받아서가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게 되고 조금 더 공부하는 분위기를 접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좀 본인의 성공에 있어서 조금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고요. 꼭 좋은 대학교에 진학을 한다는 게 목표가 아니더라도 뭐 책을 읽는 습관이라든가 면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본인이 뭐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된다라든가 라는 것 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비슷한 부류의 어느 정도 전문직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친구들, 나중에 활용도가 훨씬 커지겠죠. 그런 인맥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부모님들이 가진 전문성의 재력에 추가를 해서 그 자식 세대가 가지는 전문성에 향후 가지게 될 직종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인맥을 무시를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이지매라든가 따돌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애들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순한 편입니다. 다른 지역들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순하고 착하고 본인 생활에 굉장히 열심히 살고, 이런 부류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살기에 굉장히 좋은 동네가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수요 축이 굉장히 단단하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 떨어졌을 때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오를 때도 수요가 많다 보니까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런 인맥들이 바탕이 되고 정보가 모이고 인프라와 환경이 만들어지면 또 오히려 그런 게 또 선순환을 만들게 되는 거죠. 좋은 쪽으로 계속 더 좋아지게 되다 보니까는 강남 부동산 불패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남 8학군 쪽의 부동산을 좀 최고의 1급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1급지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이고요. 이런 점은 좀 고려를 해서 꼭 강남의 대치동 주변에 강남 반포 쪽은 이제 새로운 부촌이 되면서 명문고등학교가 생기고 이런 상황인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문고가 이전을 하고, 그리고 또 뭐 부촌이 새로 생기면 그쪽에 또 명문고들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건 있기 때문에
명문고가 이전하면서 부촌이 어떻게 이전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맞물리고 하는 것도 좀 유심히 보신다라고 하면 향후 부동산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일예로 들면은 예전에 1970년대는 명문고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경복고등학교라고 경희궁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명문고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 당시 때 이제 강남 쪽으로 이전을 하지 않았었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강남 쪽에 뭐 고등학교들이 옮겨오고 기타 여러 기반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개발이 되고 하면서 그런 혜택들을 상대적으로 강북에 남으면서 받지를 못했던 거죠. 따라서 뭐 명문고가 옮겨온다라고 명문고가 있다라고 해서 그쪽에 부촌이 형성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참고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명문고 외에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부촌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고려를 하시면 향후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조금 괜찮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성동구 쪽에서도 학군이 좀 약하다고들 많이 하죠. 그래서 학군에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도 부동산의 뭐 부촌의 입지로서의 중요한 요소가 학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학군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였습니다. Alright, alright, alright. Okay, okay.